네. 저희 컨티뉴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안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10년 전쯤에 어쩌다가 이렇게 콕시아의 김선호 선배님이랑 우종훈 교수님 이렇게 통해서 작은 일이나마 이렇게 짧게 콕시아 심포지움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까지도 되게 귀한 경험으로 이렇게 기억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간략하게 제가 하는 그냥 분야 소개해드리면서 한 시간 정도 말씀 나누는 자리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제는 컴퓨테이셔널 미디어라는 주제를 가져왔고요. 누가 이렇게 웨이팅룸에 있다는데 제가 어드밋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냥 계속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준비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이걸 통해서 좀 시작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는 워낙 요즘에 너무 광범위하고 정의라는 게 쉽게 내려지기가 어려운 단어가 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미디어는 텍스트잖아요, 프린트물.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하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프린트 인쇄물, 이런 프린트 미디어에서는 가장 앞서 있었던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불경이죠. 불경을 요약한 어떤 본인데 고려해서 14세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구텐베르그 15세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제 지금 현재 기록으로는 나와 있는 이제 프린트 미디어인데 사실 미디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었을 때 어떤 그러니까 어떤 도구인 거죠. 그릇에 담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은 건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말이었으니까 말을 이제 글자로 바꿔서 이제 인쇄를 해서 공유하는 그 미디어 가장 먼저 발달했는데 사실 목파 인쇄술은 훨씬 더 이거보다 일찍 10세기 전에 아예 그냥 8세기 정도에도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 활자물도 활자는 아니고요. 목판 인쇄물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목판 인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속 활자 인쇄물로 이렇게 발전이 됐죠. 근데 목판 인쇄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여러 번 찍으면 닳고요. 또 남으니까 갈라지고 또 먹물 같은 거를 이제 먹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내구성의 문제가 많았던 이제 그런 목판 인쇄술의 한계 때문에 이제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전됐는데 활자라는 건 이제 무버블 타입이라는 거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변형해서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또 인쇄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미디어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게 다 아시겠지만 구텐베르그의 활자술 때문에 이게 이제 종교 개혁도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의 반박문 같은 것들이 금속 활자 인쇄물의 그 도구를 이용해서 굉장히 빨리 이제 독일 전역이랑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사실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서적들이 또 대량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고 그게 이제 르네상스의 시초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엔 이것 때문에 신문 미디어라는 게 새로 발명이 되고 뉴스 미디어 때문에 이제 왕정에서 이제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이 금속 활자 인쇄 미디어, 프린트 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는 이게 현대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미디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미디어는 가장 이제 근접한 미디어는 이제 웹페이지 미디어로 생각되는데
웹 미디어랑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죠. 웹도 이제 텍스트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당연히 이미지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발전사를 보면은 인간의 욕구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보면 생산은 그래서 목판 인쇄물을 생각하면 한번 그 나무를 열심히 이제 깎아 놓으면 이게 또 활자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자가 항상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만들면 그거는 이제 다른 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활자가 되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맞춰가지고 인쇄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극대화된 게 웹페이지인 거죠. 생산 측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쉽게 매시업해서 만들 수 있고, 또 소비 측면에서 봐도 우리가 그냥 프린트물은 이렇게 주어진 거를 이렇게 소비하는 거지만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그냥 인스턴트 그냥 하이퍼 클릭 그 하이퍼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이 사람의 욕구가 이제 이런 프린트 정보에서 본다면 충족이 되는 웹 미디어를 통해 점점 더 충족이 되고 있는 생산과 소비 양쪽 모드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이미지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미지 독일 이제 활자나 이런 것이 독일에서 좀 먼저 발전했다면 이미지는 프랑스에서 좀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이제 가장 뭐 인류 최초의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조세프 니에프스가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뭐 프린트 그 사진을 만들 때 약간 아스팔트 재료 같은 걸 이용해서 노출 시간도 거의 뭐 8시간 이상 이렇게 그 태양빛에 노출을 시켜야 이제 그 음향이 새겨지는 이제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상용화할 수가 없었고요. 최초로 이제 상용화된 사진기라고 하면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다게르타입, 루이 다게라는 사람이 만든 발명한 사진기죠. 이게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1837년에 이제 이 다게르타입이라는 사진기를 통해서 찍은 최초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보면 굉장히 정교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굉장한 미디어 역사에서 뭐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다게르타입이라는 발명품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욕구, 사람의 욕구 측면에서 보면 뭐 정문화는 좀 그렇지만 인문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진을 남긴다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약간 그 사람과의 관계, 또 연인을 남긴다 특히 이제 생각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남기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미디어로 극대화된 게 몇 년 전에 이제 애플에서 출시한 라이브 포토라는 기능일 것 같아요. 라이브 포토에서는 우리가 사진 아시겠지만 찍을 때 이렇게 앞뒤로 1.5초 정도를 같이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할 때 나중에 다시 사진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인터랙션을 경험하게 만드는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사진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의 욕구가 내가 그냥 딱 그 순간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 동안에 어떤 경험을 좀 기록하고 싶다. 이제 그런 욕구가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이제 리메르 형제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영화 촬영기를 발명을 했죠. 그 이름은 이제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거였고, 근데 그걸 이용해서 보시는 이 들어드리면 인류 최초의 이제 어떤 시네마라는 거냐 무빙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빙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뭐 스토리도 전혀 없고요. 그냥 프랑스 리옹에 있는 리미에르 팩토리에서 노동자들이 떠나는 장면을 그냥 촬영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그때 당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사진기도 굉장히 뭐 혁명적이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거 보고 귀신이다 생각할 정도로 문화 충격이었는데 이제 이 동영상을 남긴다는 거는 굉장한 발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욕구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스토리, 물론 이건 스토리는 없지만 어떤 그 시간에 어떤 사람과 있었던 무언가를 그냥 단순히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욕구는 항상 그거를 또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현대 미디어로 이제 실현된 게 실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중에서도 이제 시네마틱 게임. 시네마틱 게임은 이제 시네마처럼 스토리를 가지고 또 이제 무빙 이미지고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네마틱 게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토리를 어떻게 경험시키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중간중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A를 선택할래? B를 선택할래? 그래서 이 무빙 이미지를 보는 사람이 그냥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에 빠져들어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랙션을 하는 순간 내가 굉장한 몰입이 생기고 이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랙션들을 주는 거죠. 시네마틱 게임에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욕구랑 관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구현하는 것 중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돼서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경험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보시는 사례가 그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의 게임인데 The Last of Us라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그 게임 플레이어가 주인공이 돼서 게임 스토리를 정말 체험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사실감 있는 영상을 가지고 풀어낸. 잠깐만 그냥 틀면요. 거의 More than anything, it needs to put you in Ellie's shoes. That you're experiencing what Ellie's 소리가 들릴지 experiencing, making you 모르겠는데 feel 여기서 what 이제 she feels. Because the more we do that, 제작자가 이제 then the more 말하는 the 게 emotional beats of the 자기네들이 story work 의도했던 for us, and 거는 the more they work for us in this very unique way that only works in video 이 games. 게임을 이제 하는 사람이 이 스토리 안에 들어가서 스토리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캐주얼 게임, 캔디 크러쉬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거죠. Putting you in the shoes of Ellie and everything that that means. It means giving you a threat constantly, as this world has. It means giving you the hard choices. Because this game takes place in such a hostile universe, and our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가져온 컴퓨테이셔널 미디어는 뭔지를 보려면 제가 이제 미디어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컴퓨테이션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다 컴퓨터 전문가시니까 제가 뭐 특별히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 그냥 리뷰하신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그램 컨트롤 컴퓨터의 시초는 찰스 베비지가 고안한 애널리틱 엔진이라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디지털은 아니고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가 아니고 기계적인 미케니컬 디바이스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프로그램이 컨트롤한다는 그 딱 정해진 목적이 있는 기계가 아니라 천공 카드, 펀치드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 기계를 프로그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산의 내용이나 이런 그 방식들을 바꿀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컴퓨터의 프로그램 컨트롤 되는 컴퓨터의 시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워낙 그 복잡하고 기계로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완성하기는 힘들었고 부분적으로 그냥 프로토타입 만들다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걸 최초로 제안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례다. 최초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이건 영국에서 이제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독일에서 프랑스에서는 영국으로 계속 넘어와요. 근데 컴퓨터는 영국 쪽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재미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미지적인 건 프랑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사실 영화도 다 이제 프랑스에서 나오고 헐리우드 넘어오기 전까지. 근데 이제 1804년에 조셉 자카르드라는 그냥 프랑스인 상인인데 이 직조기를 이게 배틀이죠. 배틀인데 프로그램 되는 배틀이에요. 그러니까 천공 카드 보시는 이 나무 판때기가 왼쪽 그림에서 이 천공 카드, 펀치드 카드고 거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패턴을 프로그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총괄 카드를 읽어가지고 이 배틀이 이 복잡한 여기 보시는 뭐 꽃무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패턴의 그 직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지금 보면은 굉장히 스페셜 퍼포스 그래픽스 컴퓨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없을 뿐이지 그래픽한 거를 이미지적인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게 프로그램에서 컨트롤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재밌는 이게 한 번에 뭐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연관돼서 나온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 아는 이제 현대적인 컴퓨터의 개념은 또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알랭 튜어링이라든지 폰 노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사실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전장에서 보이는 제너럴 퍼포스 프로그램 컨트롤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전선들을 이렇게 뭐 연결해서 그 전선 연결의 구성으로 프로그램 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아직 감이 안 옵니다.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어쨌든 한번 프로그램 바꾸려면 뭐 심지어 몇 달이 걸리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바꿔가면서 쉽게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 목적을 바꿀 수 있는 이 스토어 프로그램 개념을 처음 이제 낸 게 투어링이고 그거를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컴퓨터 아키텍처로 제안한 게 폰 노이만으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가장 처음으로 이제 실현시킨 게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맨체스터 베이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뭐 인류 최초의 스토어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제너럴 퍼포스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일렉트로닉하고 안에 정보가 디지털로 저장이 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컴퓨테이션이 뭐냐?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질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컴퓨테이션이 뭐냐는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다.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했을 때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순차적으로 푸는 인스트럭션을 쓰시고 컴퓨테이션은 그거를 프로그램 랭귀지를 바꿔서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 예제를 가져온 건데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쓰는 예제인데 디즈니랜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메타버스 세상 요즘 많이 얘기하니까요. 메타버스 디즈니랜드가 있었을 때 저를 닮은 아바타가 있고 그 아바타가 하루 종일 굉장히 잘 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솔루션은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뭐 사람들이 없는 통계를 봐서 없는 하루를 정해서 뭐 개장하자마자 들어가서 뭐 앱을 보고 웨이팅 타임이 가장 적은 거를 먼저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특정 프로그램 랭귀지를 바꿔놓은 게 이제 프로그램 또는 코드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정의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냥 적합한 정의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컴퓨테이션이란 그냥 알고리즘을 수행시키는 거다. 컴퓨터 디바이스에서. 그냥 그 정의라고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걸 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은 당연히 어떤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인스트럭션들의 리스트고요. 프로그램은 그거를 이제 구현한 거고. 근데 이제 컴퓨터 랭귀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특성을. 이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것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어떻게 그 저장할 거냐, 데이터 어떻게 표현할 거냐,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가 있고 두 번째 그거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매니플레이트 할 거냐. 거기에는 이제 계산도 있지만 루핑, 반복도 있고 컨디셔널, 그러니까 브랜칭도 있고 그다음에 펑션 같은 서브 프로그램도 있고 두 가지로 이제 그 컴퓨터 랭귀지가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의 네이처는 뭐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라는 거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계산을 할 수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logical operation을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그 arithmetic operation도 어떻게 보면은 뭐 subtract도 다 그냥 네거티브 넘버의 더하기고, multiply는 addition을 여러 번 하는 거고, divide는 네거티브 넘버를 여러 번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에딩 머신인 거죠. 컴퓨터를 이렇게 CPU를 보면 전부 더하기 로직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디지털 컴퓨터의 속성이 뭐냐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속성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래머빌리티. 이게 모던 컴퓨터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뭐 문자든 이미지든 오디오든 다 숫자로 변환이 되고 그 숫자는 당연히 뭐 10진수에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2진수 숫자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유니폼 메타 레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모든 데이터, 모든 종류의 정보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들 또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 디지털 컴퓨터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컴퓨터의 가장 큰 이제 그 속성이다, 본질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미디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무엇인가인데 이 정보가 전부 이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또 그 정보를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변형될 수 있다. 가변적이다. 그 사실은 컴퓨터를 메타 미디어로 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예를 들면 TV가 될 수도 있고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미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모든 정보를 다룰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오퍼레이션 성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메타 미디어라는 그 어떤 그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메타 미디어를 사용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미디어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미디어 학자들은 이제 뉴미디어의 속성을 얘기할 때 이건 이제 레프 마노비치라는 미디어 학자가 정의한 5가지 이제 프린시플인데 이것들은 이제 많이 씁니다. 근데 그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모든 정보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수치화돼서 저장될 수 있다. 그 얘기 뭐냐면 프로그래머블 가능해진다니까 컴퓨터블 해준다. 모든 정보가. 예전에는 뭐 이미지, 그림, 페인팅거나 사진이 있었을 때 얘를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뭐 이미지랑 텍스트랑 너무 다 다른 거니까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뭐 조작할 수도 없고 다 픽셀 단위로 조작할 수도 없고 근데 컴퓨터 미디어에서는 이게 모든 정보가 다 굉장히 작은 그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치면 픽셀 단위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작은 단위로 다 이렇게 그 디바이드 될 수 있고 그 인디비주얼하게 다 레프레젠테이션 될 수 있고 그것들이 다 똑같이 숫자로 최종적으로는 제로 원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그걸 읽어들여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프로그래머블 해줬다. 그걸 의미해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제 성질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꼽는 게 이제 모듈러리티인데요. 이것도 사실 첫 번째에서 그 첫 번째 때문에 가능해진 성질을 보는데 이게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 우리가 그 쪼개갖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이미지로 치면 픽셀 단위에서 이제 다 쪼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모듈화 그 할 수 있다. 모듈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지를 치면 픽셀 단위에서 뭘 할 수가 있고 또는 그쪽 상위 단위에서 본다면 옆에 이제 뭐 그 디지털 포트레이트 최초의 중에 하나인데요. 앤디 워홀이 이제 아미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이런 미디어 작업을 할 수 있다, 페인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데모 행사에서 나온 이제 이미지 컷인데 이 보면 이제 옛날엔 포토샵 뭐 그냥 페인트 같은 이런 프로 페인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필링하는 오퍼레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막 노란색 막 이렇게 그 머리 부분만 찾아가지고 머리 부분 색깔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 지금은 이제 너무 잘 돼 있죠 포토샵에서. 근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 어떤 걸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모듈라리티라는 어떤 성질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매시업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를 하이어리키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단계별로 우리가 모듈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띄어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또 부분이랑 굉장히 쉽게 섞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변형이 가능해지는 거 너무나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뉴미디어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부 이 뉴메리컬 레프레젠테이션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성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앞에 두 개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성질들이고요. 오토메이션이라는 건 당연히 프로그램을 해지니까 미디어 속성 중에 하나로 오토메이션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디지털 포트레이에서 이렇게 필링하는 오퍼레이션도 그러니까 포룹으로 돌아가면서 또 포룹이나 와일룹으로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필링 해주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머리 부분만 색깔 바꿔주고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뉴메리컬 레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생기는 속성인 거죠. 모든 데이터가 프로그램으로 해지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베이직 기능 중 하나가 반복인데 그 반복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ariability 변형 가능하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지니까 인스트럭션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미디어 최종 결과물을 굉장히 쉽게 바꿔낼 수 있다. 트랜스코딩은 약간 이건 테크니컬 텀은 아니고 보통 트랜스코딩 얘기할 때 인코딩 되는 거라 뭐 인코딩 A에서 인코딩 B로 바꿔주는 거 저희는 얘기하지만 이제 이분이 얘기한 트랜스코딩은 조금 인문학적인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메타 미디어를 쓰고 있는데 그 컴퓨터를 쓴 것 때문에 컴퓨터의 속성이 그 컴퓨터랑 연결된 문화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컬처럴 레이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요. 그 문화가 기존에는 이제 이런 기술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밀접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속성 때문에 문화의 속성도 바뀌는. 또는 문화가 컴퓨터에 영향을 서로 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좀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뉴미디어는 좀 굉장히 올드 미디어랑 많이 다르다. 올드 미디어라는 거는 뭐 TV, 라디오 많이 하시는 이런 뉴스 미디어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또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있고요. 뉴미디어도 쓰고 제가 오늘 가져온 텀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미디어인데 과연 관계는 어떤 거냐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본 건데요. 사실 학계적으로 이렇게 뭐 딱 이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뉴미디어는 흔히 컴퓨테이션 근간으로 한 미디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단어의 그냥 속성상 뉴미디어는 지금도 쓸 수 있지만 2050년에도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제너럴한 엄브렐러 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최근에 이제 이 뉴미디어의 바운더리 확장이 되는 게 뭐 바이오 아트라든가 그러니까 바이오 아트라는 거는 전시장에 아예 그냥 박테리아 같은 거를 동그라니 전시를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그냥 이렇게 전시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UV 라이트 같은 거를 자외선 라이트 같은 거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 사용자가 사용자가 이제 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서 컨트롤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박테리아가 변형이 되면서 왜냐면 자외선을 받으니까요. 그러면서 진 정보가 바뀌고 DNA 정보가 조금씩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시각화가 돼서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사실은 좀 새로운 거죠. 바이오 아트라는. 이제 뉴미디어의 이제 바운더리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를 그냥 단순히 뉴미디어는 디지털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됐고요. 디지털 미디어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미디어든지 간에 디지털 포맷으로 인코딩된 거.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디지털 포맷으로 인코딩된 거. 이게 디지털 미디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좀 컴퓨테이션 미디어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서브셋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미디어에 이제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모든 게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면 그냥 다 디지털 미디어로 저희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그냥 디지털라이제이션해서 넷플릭스에서 보여주면 디지털 미디어 거죠. 넷플릭스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 특정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컨텐츠가 소비자에게 향유되는 이제 이런 건데 그걸 컴퓨테이션을 미디어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존의 기존의 그냥 애니메이션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정의하는 컴퓨테이션 미디어는 어떤 디지털 미디어, 모든 디지털 미디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컨텐트, 그 미디어 상에서 그 전달되는 컨텐츠의 일부가 코드인 거예요. 그럼 컴퓨터 코드가 그냥 컨텐츠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코드가 없으면 그 컨텐츠 자체가 향유될 수 없는. 근데 그게 미디어에 있는 코드가 아니라, 그래서 넷플릭스도 당연히 뒤에 코드가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틀어지는 거죠. 근데 컨텐츠 자체에는 코드가 있지는 않잖아요. 디지털 이미지나 비디오 자체에는 컴퓨터 코드가 있지는 않죠. 근데 컨텐츠 자체 코드가 있는 거, 간 대표적인 게 이제 비디오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코드가 없으면 컨텐츠 자체가 향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랙티브 아트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디지털 미디어 아트 중에서 특히 이제 미디어 아트는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터랙션이 있어야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인터랙티브 아트, 이런 것도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컨텐츠 안에 그 컨텐츠 부분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VR, AR 요즘 나온 이머시브 미디어 같은 것들도 코드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코드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컴퓨테이션 미디어는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아트나 디자인 영역에서 이런 컴퓨테이션 미디어가 사용되는 걸 보면요, 크게 이제 5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 케이스 리스라는 사람, UCLA 교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피티션, 특히 이제 가장 뭐랄까 컴퓨터 프로그램 본질 중에 하나인 거죠. 뭐 1밀리언 타임 반복해도 컴퓨터는 뭐 아무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뭐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이 특성, 레피티션을 이용해서 미디어 창작을 하는 사례들이 가장 이제 처음에 나왔고요. 1960년대에는 주로 이제 컴퓨터가 흔하지 않은 시대니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아티스트 역할을 해주는 이제 이런 시기였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속성을 가장 잘 이제 표현한 게 위에 이제 보시는 나케가 그린 이런 그림들, 컴퓨터를 그린 그림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컴퓨터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성질들이 이제 컴퓨테이션 미디어들이 갖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베이레빌리티, 그 뉴미디어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정보를 굉장히 쉽게 변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아트컴 이 작품은 비디오를 이렇게 하나의 3D 오브제로 만든 거예요. 비디오라는 거는 타임 베이스드 미디어고, 우리가 딱 한 모멘트에 볼 수가 없잖아요, 모든 내용을. 근데 그 정보들을 가져와서 3D 오브제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정보를 딱 한순간에 확인할 수 있게,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좀 뭐 이 컴퓨테이션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파라미터라이제이션도 이제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거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열어놓고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한 땀 한 땀 다 그렸는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는 어떤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이 이 최종 파이널 아웃풋을 만들어내죠. 제너레이션을 해서 뭐 수천 개, 수백 개를 제너레이션하면, 디자이너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처음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 그 룰을 만드는 역할, 프로그램 이용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수백 개, 수천 개 나온 결과물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피킹하는 역할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가능해진 게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그 베리어블이라는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메타미디어를 했을 때 미디어 역할을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이제 성질이고요. 네, 비주얼레이션도 당연히 이제 컴퓨테이션 미디어의 중요한 예일 것 같고, 시뮬레이션도 당연히 중요한 예죠. 코드가 있어야 컨텐츠가 향유화될 수 있는, 컨텐츠 안에 코드가 있는. 이 예는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파도로 표현한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컨텐츠가 가능해지는 거는 당연히 컴퓨터에서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이 컴퓨테이션 미디어가 아트 앤 디자인에서 이제 발현되는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벌써 9시 40분입니다. 그래서 뭐 컴퓨테이션 미디어 여러 가지 뭐 히스토리
뭐 많이 있고 이제 한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몇 가지 사례만 설명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뭐, 최초 사례는 당연히 이제 너무나 유명한 스페이스 워라는 게임이고 이제 MIT에서 어떤 학생이 이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가지고 놀다가 만들어낸 이 단순한 게임이 사실은 뭐 엄청난 이제 역할을 한 거죠. 퍼스트 비디오 게임이고 이게 이제 그 아타리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동기가 되고요. 비디오 게임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다시피 이제 이런 그 알반 서덜런드 경이 만든 이 스케치패드 지금 봐도 사실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이미지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과 이 이미지적인 것들 사이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파이오니어링한 작업들을 하신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든지 컴퓨터 그래픽 전부 뭐 AI 아트 컴퓨터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종류의 미디어 타입인 것들이 있는데요. 제너레이티브 아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최종 결과물을 결정하는 건데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티스트한테 컴퓨터 프로그램 아티스트 역할은 그냥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또 이 로이 에스콥 같은 또 그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 아트 쪽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 뭐랄까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 컴퓨터 네트워크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전까지는 모든 창작은 그냥 그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모여가지고 혼자 하든지 여럿이 하든지 어쨌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하는 건데 이 네트워크가 되는 순간 우리가 뭐 영국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한국에 있든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서십이 나눠진다는 거는 굉장히 그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컴퓨터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게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동 창작의 개념이 도움이 되죠.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만드는데 그쳤지만 나중에 이게 이미지 작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비주얼 이펙트 당연히 이제 뭐 컴퓨터를 가능해지는 미디어 타입이고 애니메이션도 당연한 부분이고요. 네,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최근에 이제 이머시브 미디어가 많이 이렇게 지금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 중에서요. 분야인데 그 첫 번째 웨이브가 이제 1990년 초반에 왔고 근데 그때는 이게 너무 이제 뭐 화질도 안 좋고 저도 이제 94년인가요? 그때 라스베가스 갔다가 이걸 처음 이제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화질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머시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랙션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아티스트들은 그냥 게임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트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티스트 역할은 이렇게 뭔가 툴이나 테크놀로지가 나왔을 때 굉장히 그 원래 최초의 목적과 다르게 그것들을 전형해서 다른 쪽으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가치를 저는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 처음에 나왔던 이제 이머시브 아트 사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에볼루셔너리 아트라는 뭐 미디어 장르도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사람의 기본 본능 중에 하나가 이제 나랑 비슷한 걸 만들어내고 싶은 창조의 본능이 있고 그런 에볼루션 진화에 대한 거를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서 그걸 아트라고 이제 또 전시하고 사람들 공유하는 이런 이제 종류의 미디어들이 발전이 되고 넷 아트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종류의 아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컴퓨테이션 미디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트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가 아트다. 최종 결과물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건 뭐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다. 중요한 거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컨셉이자 설계도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컨셉 아트라는 게 유행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발전된 현대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최종 결과물보다 컨셉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새로운 미디어 어떤 그 표현의 도구들, 새로운 페인트라든지 새로운 음악 그 뮤직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컴퓨테이션 미디어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터랙티브 아트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그 영역이고요. 그것도 이제 콘텐츠가 코드를 반드시 가져야 VR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이제 이런 앞으로 더더욱 많이 생겨날 콘텐츠 미디어의 종류인 거죠. 소셜럽은 지금은 뭐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This is your house. This is your car. This is your toothbrush. These are your things. But these are the things that matter. And somewhere in between is this guy. Introducing Jibo, the world's first family robot. Say hi, Jibo. Hi, Jibo. And I'll blow your house in. 사실 잠재력은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 이제 뭐 언제 나올 거냐 문제지 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이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되는 건데 TV나 라디오 항상 집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각 집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특히 로봇 형태의 미디어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거의 어떤 지금 버전이 알렉사잖아요. 사실 알렉사 때문에 이게 망한 거기도 한데 이 보이스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정보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미디어 형태, AI 베이스드 미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버추얼 휴먼도 요즘 굉장히 핫한데 그걸 거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USC에서 만든 이 버추얼 도슨트. 지금 보면 많이 My name's 우리가 Ada. 얼마나 지금 수면 And 동안 I'm 같이 Grace. 왔는지 알 수 있는. We're your virtual museum guides. The reaction of the kids has been just phenomenal.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타입. 근데 그게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사람과.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인터랙션이 주는 그 파워풀한 것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이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버추얼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접하게 만드는 효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시도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AR 도슨트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필름 프로덕션에서 많이 쓰는 최근에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한 버추얼 프로덕션 기법인데 기존의 그린 스크린을 이제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뒤에 원래 그린 스크린 놓고 촬영했는데 지금은 그냥 LED 스크린을 놓고 촬영한. 이게 주는 효과는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배우나 이제 그 DP들이 촬영 장소에서 연기를 훨씬 더 잘 지도하고 연기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배경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상상하면서 하는데 두 번째는 테크니컬 이슈인데 이 그린 스크린을 쓰면 이제 그 컬러 스필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액터에 녹색이 묻거든요. 근데 이 라이팅을 나중에 다 보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이 사라지는 거죠. 실제 이제 라이팅이 묻음으로써 굉장히 사실적인 거를 쉽게 만들어낸다. 포스트 프로덕션 기간이 굉장히 단축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한 작업인데 이제 김소월의 시집을 VR로 다시 이렇게 리미디에이션 한다고 하는데 재매개를 하는데 어떤 그 메타포를 정하고 그 메타포를 생성해내는 알고리즘들을 정해가지고 어떤 기존의 컨텐츠를 새롭게 이제 접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어떤 그 마찬가지 시뮬레이션 아까 보여줬던 시뮬레이션의 예제인데 우리 벨라즈 분수쇼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또 이거를 하나의 악기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연구를 한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면 거기에 그 매핑되는 이제 시뮬레이션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미디어 경험을 주는 그런
이제고요. 이거는 어떤 큰 행사의 개막식이었는데 이제 이거가 컴퓨테이션 미디어 공연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의 한 사례를 그냥 가져온 건데요. 공연 현장에서 보통 이제 영상들을 쓸 때 그 보통은 영상을 만들어 놓고 연주자가 맞춰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놓고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면 영상이랑 그 큐가 맞아야 되니까 영상을 보면서 리허설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음악과 맞춰가지고 음악에 맞춰갖고 이제 그 딱 큐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리허설이 길어요. 그래서 영상이 있을 경우에. 근데 이제 이 사례에서는 이 큰 나비인데 나비가 이제 나중에 요 관객 아니 저기 퍼포머 머리 위에 또는 손 위에 이렇게 살포시 앉아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딱 큐를 맞추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 나비가 생성이 되고 그 또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하게 나오기 때문에 리허설은 딱 한 번만 하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연 제작에서 좀 바뀌는 거죠, 프로세스가. 이건 제가 이제 18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역시 이제 한 20명 정도만 생존해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됐던 피해자 240명 가운데 대부분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 그리고 망각과의 싸움 중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AI, 즉 인공지능까지 동원되는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에도 생생한 증언을 들려줄 AI 할머니를 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 섭니다. 3일차 녹화 시작할게요, 할머니. 미국의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가 서강대와 손잡고 가상의 이용수 할머니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1000개의 증언을 녹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TV의 대화형 AI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모니터에 띄어진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옆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음성을 인식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할머니의 생각이 척척 전달됩니다. 할머니,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노요? 진상 규명하고 공식적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 이겁니다. AI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컴퓨터에서만 가능해지는 새로운 종류의 미디어 콘텐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좀 달려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 미디어 관련돼서 사실은 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해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미국 쪽에서 보면 2003년에 이제 그 내셔널 아카데미 사이언스에서 IT랑 크리에이티브 프랙티스랑 엮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보고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게 많은 역할을 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보다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최근 사례를 보면 뭐 거의 최초라고 하는데 NSF랑 뭐 내셔널 인다우먼트 포 디 아트랑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워크숍을 진행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나온 하나의 어떤 앞으로 연구를 어떤 식으로 이쪽 분야에서 가져갈 거냐 이런 걸 논의한 그 미국에서 일어난 워크숍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트 앤 휴머니티 분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저희 미디어로만 생각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스쿨에서 다루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여기 이제 아트 들어가고요. 근데 그거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굉장히 분리돼서 이제 오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좀 합쳐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큰 어떤 퀘스천들이 있고 이걸 이 퀘스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순한 그냥 분과 단위로 이렇게 뭘 할 수가 없고 같이 융합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그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워크숍도 활발해지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컴퓨테이션 미디어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있다고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메타미디어로 사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당연히 크리에이티브해야 되고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테크니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 갖춰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 쪽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녹음은 녹화죠. 녹화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자유롭게 이제